네, 어젯밤 사이 벌어진 6탄전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국회에선 여야 대치가 그대로입니다. 잠시 숨 고르기 또 소강 상태인 것으로 보이긴 한데 국회 안 대치 현장에 있는 의원들을 각각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철호입니다. 예. 네, 지금 한국당이 이른바 주요 포인트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어떤 길목마다 점거 중인데 지금 의원님은 어느 장소에 계세요? 저는 의안과 701호실에 있습니다. 아, 7층 의안과. 저희가 앞서 현장 화면을 보니까 거기에 좀 당직자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좀 많이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당협위원장들도 계시고요. 네. 예, 네. 우리 의원들도 거의 다 이쪽에 계십니다. 네, 7층 국회의안과. 이곳을 맡고 있는, 점거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개특위를 열고자 했는데 서류가 불비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의안과에 접수한 서류가 네. 일단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인편으로 그것이 아니고 이제 팩스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하자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네. 법안 3개를 했어야 되는데 공수처법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의한 접수를 먼저 해야만 해당 그 사개특위든 정개특위든 네. 해당 위원회를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에 지금 의안 접수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시도할 거라는 그런 당연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곳을 저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법안 같은 경우는 인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국회 사무관리 규정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우선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 팩스로다가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처음 나온 얘기고요. 그전에는 그런 관례가 없는 거고요. 그 왜 그러냐면요. 왜 인편으로 해야 되냐면 네. 법안은 국회의원과 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법안 만드는 것을. 그런데 법안을 하기 위해서 의안을 갖다가 제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도장도 찍어야 되고 의안과에서 이제 검토해야 될 충분한 그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팩스로다가 놓으면 말이죠. 네. 대화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편으로 그렇지 낸 않습니까? 것만 인정하시겠다 이런 게 한국당의 입장인 건가요? 여태까지 그렇게 왔으니까요. 아, 그런 건가요? 지금 예. 보면은 병상에 있지만 문희상 의장에게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 입장에선. 그것도 뭐 예외적이죠. 그런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는 저희가 사실은 아직 한 바가 없어서 제가 가다 부다 하긴 좀 어렵습니다. 아, 뭐 문희상 의장이 이거를 뭐 가능한 상황이냐 이런 물리적인 상황을 떠나서 병상 그러나 법안 제출 절차적인- 자체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그 규정을 찾아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나 법적인 지금까지 관례라든가 통상적인 로 봤을 때는 그런 순서는 역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렇게 온전한 방법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주당 쪽에서는 이메일로 제출을 했는데 이 역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안과를 맡고 계시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이메일은 뭐 더더욱이나 팩스로 하는 것보다도 더 누구 이메일로 놓다는 건지 그죠? 그서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아주 문제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네, 팩스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팩스도 문제지만 이메일로 제출한 건 더더욱이나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이나 이제 바른미래당 안에 반대파를 제외한 다른 야당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인데 거기서 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새누리당 때 선진화법을 만들었고요. 그것은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법의 정신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거고 네. 잘했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왜 이렇게 이 문제가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가 막는 것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한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인이 불법인 것을 가지고 마치 합법인 것처럼 해서 사보임 절차를 완성시킨 것이 국회의장이란 말이에요. 사보임이 전제가 안 되면은 네. 이것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진화법에다가 결부시킨다? 연관지어서 보자?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겁니다. 그 사보임 절차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선진화법을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사임을 해야 않다. 보임을 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네. 사임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임을 합니까? 그렇군요. 자, 민주당은 지금 어쨌든 현재 한국당의 어떤 이런 저지 투쟁과 관련해서 법적인 지금 책임을 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시 선진화법을 근거로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죠. 어제는 우리가 선진화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건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예. 아까 말씀드린 상임위를 열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의안과에서부터 이 서류상 하자를 우리가 바로잡아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상임위도 결국은 사개특위조차도 나중에 성원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는 통보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개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선진화법을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고발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잡자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물리적인 충돌을 야기시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있거든요. 그럼 역시 법적인 책임을 좀 물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불법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국회 기물을 또 파괴하면서까지도 이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방해하고 묵살했습니다. 그 네. 부분까지도 우리는 다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홍 의원님도 오늘 그 장소에 계속 계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입장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